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가 완공되고도 개통은 내년 봄으로 미뤄졌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안전규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진도군이 삼선군수의 임기 막바지에 무더기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속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내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기본기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정치권도 대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머물며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를 다 지어놓고 개통을 내년 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왼쪽 차로로 진출하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뒤늦은 판단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애초에 왜 이런 기형적 구조의 진출로를 설계했던 걸까요? 안전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설계 결정 과정을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과 터널 사이에 조성된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입니다. 이 순환도로에서 나가려면 양 방향 모두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좌측 진출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생소한 구조입니다. 이 도로가 대한민국에 서울 하나 있고 부산 하나 있고 전중간가 이런 도로가 있다거든요. 그런 데는 시야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지금 안 해도 될 도로를 갖다가 억지로 한 거예요. 지금. 터널 직후 진출로가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때문에 터널과 진출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80m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산IC의 경우 70m에 불과합니다. 이격거리가 짧을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광주시는 부득이할 때만 적용되는 이 단서 조항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격거리가 작다 보니 2km 전방부터 안전시설을 이 운전자가 시인생을 확보할 수 있게 이걸 해라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됐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확정 전인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우측 진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는데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진출로 개통을 연기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뚫는 것 자체는 사실 결대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이 예측되는 이런 도로는 막는 게 다릅니다. 절대 개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규정과 전문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현행 방식을 고집한 광주시. 개통 연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학교와 직장, 각종 모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오늘 광주 전남 확진자가 지금까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확진자가 근무하는 북구의 한 물류센터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송 직원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소재 중학교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화순의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진 일행들과 그 접촉자 등 10명도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46명, 전남에선 5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확진자의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주 동안 12세에서 18세 확진자 90명 가운데 82명이 미접종자였다며 증상이 있는데도 감기 등으로 오인해 등교하거나 진단검사가 늦어져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전남 지역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이 37%에 머무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선제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이 삼선군수의 임기 막바지에 무더기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유인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다른 행정직이나 농업직렬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대다수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진도군이 내놓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공고입니다. 노무사와 통계관리, 장학회 등 9개 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각각 1명씩 모두 9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선 군수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진도군은 내정이나 특혜 채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도군 그 학생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냐는 이런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전문 인력이 쭉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들 업무는 이미 다른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5개 분야는 실무 경력 이외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아 전문성 강화라는 진도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서류와 면접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는 공채 규모를 늘리거나 자체 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채를 통해서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임기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공무직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늦지 않는데 진도군이 군수의 임기말 채용에 목을 메고 있는 사이 실제 업무 수행도를 짐작할 수 있는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인 21위를 기록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신임 감독이 내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 감독은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강화해 기아 타이거즈를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하위 9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과 코치진들의 소통 부족이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게 김종국 감독의 분석입니다. 선수들 간에 대화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교 역할을 잘못한 우리 코치들 책임이 제일 높은데 그 부분이 저는 성적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즈에서만 선수와 코치 경력을 보낸 원클럽맨인 김 감독은 선수들을 잘 안다는 점을 본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동갑내기인 장정석 단장과의 관계도 좋아 소위 케미가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장님하고는 대화를 엄청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코칭 스텝 개편 문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선수 문제도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고요. 일단은 케미는 또 잘 맞습니다. 내야수의 경우 화려한 플레이보다 기본기 위주의 안정적 수비를 강조하고 장타력 부족 문제는 스피드 야구와 작전 야구로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양현종 영입은 강력히 구단에 요청했으며 외야 FA 방향은 현재 구단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일단 내년 시즌 목표는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쇄신 작업에 이어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시즌 화려한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이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장애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김홍빈 대장을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최종 선정하고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8,047m 브로드 피크를 정복한 뒤 하산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무등산을 꼽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광 인식조사 결과 대표 관광자원으로 62.8%가 무등산을 꼽았고 음식 9.2%, 5.18 민주화운동 8.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광주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시민 75.4%가,
광주 관광 브랜드인 오메광주는 62%가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쯤 본격 지원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역 선대위를 꾸린 민주당 광주시당. 대선을 약 100일 앞둔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청년을 선두로 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며 내년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당도 이번 주 인선을 마치는 대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지역에 머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 현안을 듣고 중앙선대위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의 광주 전남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민심과 호응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겠다. 광주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지, 후보가 어떤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좋을지 듣고 또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속에 양강구도를 이어가면서 한 표가 아쉬운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도 주목됩니다. 호남 표심을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해선 이 전 대표의 조력이 절실한 만큼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언제쯤 본격 지원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토끼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남을 찾아서 호남에서 비호감 정서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노무현 후보가 보였던 득표율에 근접해 가고 그런 분위기를 호남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성공한 대선이 될 것이고. 내년 대선까지 앞으로 3개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 정치권도 대선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친 골프장 캐디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심 1부는 지난해 4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인근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고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해 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수리 부근에 5.56cm 크기의 실탄이 박혀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특화산업실증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특화산업실증센터는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645억 원을 들여 광주 특화산업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 실증 장비 77종을 오는 2023년까지 구비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실증센터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자동차 실증센터는 빛그린 산단에, 에너지 실증센터는 첨단 산단에 설치하는 등 모두 3곳의 조성을 마쳤습니다.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 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영호남 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